긴급 안내 문자가 와서 녹화가 끊겼습니다. 자, 다시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졌는데 목격자는 많습니다. 지금도 그 초딩 동기들 만나면 그때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너 그때 떨어졌잖아. 근데 멀쩡했잖아. 이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자, 제가 떨어졌을 때 뭔가 느낌이 누군가 나를 포근히 감싸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뿐하게 내려놓는. 그래서 머리도 안 다치고 등도 안 다쳤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집에 와서 했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나 위에서 떨어졌는데 멀쩡했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네가 등에 살이 많아서 그렇지. 등에 살이 많아서 3m 위에서 떨어져도 멀쩡한 제가 그때 좀 뚱뚱했거든요. 아니 아무리 뚱뚱해도 그 정도는 아니야. 무슨 3m에 떨어졌는데 애가 멀쩡해. 애들이 다 다른 애들이 목격하고 놀래가지고 소리 지를 정도로 위에서 떨어졌는데 쿵 소리도 안 났죠. 그러니까 사뿐하게 내려앉았는데 우리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그냥 네가 살이 많아가지고 그냥 폭신하게 떨어진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떨어진 거니까 그때 느낌은 포근했습니다. 누가 안아서 살짝 내려주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수호신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닐까? 제가 항상 운이 좋거든요. 그 앞에도 얘기했지만 차에 왜 파이프가 꽂혔는데도 저는 멀쩡하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수류탄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제가 잘 처리를 했고 살면서 이렇게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운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초등학교 때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분명히 꼬꾸라지고 떨어졌는데 뒤에 따라오던 애들은 놀래서 소리 지르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괜찮나 이러는데 하고 일어났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 그렇게 얘기합시다. 뭐 등에 살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원충작용을 했다. 아이씨 근데 그게 가능한가? 네. 자 여기는 강화대교인데요. 아무데나 다 대줘야 그냥 뭐 크지도 않은데 강화대교야. 이 강화대교 옆에 보면 다리가 하나 있어요. 저 편도 다리가 옆에 있는데 옛날 다리래요. 여기는 그 다음 지어진 거고 저 편도 다리 저거는 일방 통행만 돼가지고 한쪽으로밖에 차가 못 가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차가 오면 멈췄어야 돼. 지금 오른쪽에 화면에 안 보이시겠죠? 저 다리는 저 해병대가 관리하고 사람은 지나다닐 거예요. 해병대 초소가 사이사이에 있네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지금은 밀물이라서 강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바다입니다. 강화대교 그 밑에 저번에 초지대교는 한번 지나갔죠. 초지대교 옆에 가보면 부동산 이름이 조지 부동산이 있는 거야. 조지 부동산. 그래서 무슨 외국 이름을 한글로 갖다 놨지 해서 조지 부동산 와 신기하다 했더니 가까이서 봤더니 초지 부동산이었는데 위에 그 짝대기 하나가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조지 부동산이 됐습니다. 헛소리고요. 여기에 길이 새로 닦인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양쪽에 있는 가게들은 아마 다 보상금 받고 철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참 보면 발전이 없어. 여기는 지금 이제 설 명절이긴 한데 이 정도면 정말 교통량이 적은 거예요. 주말에는 특히 들어오는 길이 또 그 다음에 저기 오후 늦게는 나가는 길이 그냥 꽉 막힙니다. 이 주유소 이쪽도 다 철거했네요. 전부 다 보상금 받고 나간다고 했는데 왼쪽에 강화 이게 손짜장 마을 저기 아들이 제 제자입니다. 참 저 많이 저한테 두드러 맞고 아니 그냥 학생들 저 지도하다 보면 등짝 스매싱 그리고 때릴 때도 잘 때려야 돼요. 감정이 안 다치게 웃으면서 해서 웃으면 맞는 애들도 즐겁게 맞습니다. 남학생들은 이렇게 좀 몸이 와닿아야지. 저한테 많이 맞은 이 학생들은 지금도 연락 옵니다. 며칠 전에 옛날 가르쳤던 학생이 애플망고를 사온 거예요. 설이라고.
인사드리러 왔더만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7월에 결혼한답니다. 아, 제자도 이제 결혼하고, 이 제자도 저한테 진짜 많이 맞았어요. 예, 미안하네. 근데 성장기 때 뭐 어쩔 수 있나? 공부 안 하면 혼나야지. 그때는 애기고 후생가외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학생들 그렇게 사랑의 매가 사랑이 어딨냐 알겠지만 사랑의 매가 있습니다. 네, 정말 사랑하는 제자 잊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이렇게 찾아와 주고 감동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애플망고를 먹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뭐 애플망고를 한번 먹어본 적도 없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망고는 먹어봤는데요, 애플망고는 제가 이 제자 덕분에 처음 먹어봤어요. 물론 망고는 저 망고 젤리는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맛이 똑같더만. 망고 젤리나 뭐 애플망고나. 근데 우리 애기들이, 우리 딸들이 저 먹어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이제 뭐 강원도 지금 막히잖아요. 맨날 이래. 맨날 막혀. 우리 애들이 저 애플망고 먹더니 너무 맛있다고. 저도 먹어보니 진짜 맛있더만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애플망고 처음 먹어봐 이래가지고, 저도 옆에서 아빠 너 처음 먹어봐 이랬더니 우리 막내가 갑자기 울적해졌는지, 아빠 불쌍해,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것도 안 먹어보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에 나는 과일도 아니고. 과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어릴 때 바나나 한 개가 500원이었어요. 500원. 한 개입니다. 한 개. 그 한 뭉탱이 뭐 이렇게 가지에 뭐 10개 달려있는 게 한 개가 아니고, 딱 그 뗐을 때 한 개, 우리 손에 하나 잡고 먹을 때 그 한 개가 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나가, 이 흔한 과일이 수입이 안 됐던 거야. 그때 진짜 논리가 단순했습니다. 왜 바나나 수입을 막느냐? 이게 너무 맛있었거든. 먹어보니까 껍질 벗기기도 편해, 씨도 없어, 먹기도 좋아, 맛은 있어. 그러니까 수입을 규제를 했어요. 수입 규제하는 건 간단한데, 수입을 하긴 하되 관세를 엄청나게 물어버리게 하는 거지. 그래서 바나나는 정말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그 바나나 한 개가 500원인데 당시 짜장면이 500원이었거든요 택시 기본 요금이 500원, 버스비가 학생이 50원이었으니까 초딩 50원, 중고등학생 70원, 어른이 100원이었나 80원이었나 100원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바나나가 얼마나 먹기 힘든 과일이야. 지금은 뭐 우리 집에 오늘도 바나나 갖다 놨는데 뭐 먹지도 않아요 애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나 과일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다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수입을 막았던 거지. 또 하나, 오렌지 있죠. 요즘 우리나라 들어오는 오렌지가 왜 이렇게 맛없는 것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렌지가 수입 규제가 됐을 때는 오렌지는 왜 막았겠습니까? 감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은 거야. 이 맛있는 오렌지가 들어오면 감귤 농사는 다 끝난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오렌지에 관세 때리고 난리 부르스. 요즘 오렌지 뭐 누가 먹어요? 뭐 먹는 사람도 있겠지. 좀 비싸더만. 근데 오렌지가 그렇게 비싼 과일이 아닌데요. 아무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일이 지금 좀 이상해. 숫자가, 오렌지가 4로 시작하는 그 맛이 4나 5가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는 숫자에 있는 건 좀 크기도 하고 맛있는데, 이 3으로 시작하는 게 주를 이루고 있어요 보니까. 오렌지가 진짜 4나 5, 5는? 4는 내가 제가 많이 먹어봤고 5는 못 본 것 같아. 4로 시작하는 거는 그 오렌지를 까면 정말 맛있습니다. 시지도 않고요.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사 먹는 거 있잖아요. 왜 한라봉 같은 그런 거, 그게 다 그 외국에 들어온 오렌지랑 이렇게 젖붙이기 해가지고. 젖붙이기 뭔지 압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배우는데, 가지를 이렇게, 예를 들면 감귤 가지를 잘라내가지고 사선으로, 그 오렌지 원목하고 그 오렌지 원목도 사선으로 잘라서 이 사선 두 개를 붙여가지고 실로 이렇게 감아두는 거예요. 감아둬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액이 흐르도록 해서 이렇게 교배종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럼 과실이 이제 탱자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 뭐 탱자부터 시작해서 뭐 레몬이라든가 오렌지라든가 뭐 감귤 뭐 다 이게 저 한라봉 뭐 비롯해서 또 뭐 있죠. 샤인버, 아니 그건 아니구나, 포도구나.
전부 다 이제 접붙이기 해가지고 막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히트 치는 것도 있고. 근데 요즘 이런 것도 배울까요? 어릴 때 우리 기술 과정 시간에 그런 거 다 배우는데 요즘은 배울지 안 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설을 맞이해서 지금 이게 설 귀향으로 막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여기는 항상 막힙니다. 여기는 강화도에서 서울로 빠져나가는 길은 늘상 막히게 돼 있어요. 뭐 그때 막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늘상 막히니까. 이 길도 이제 서울로 직통으로 가는 길이 생기면 한산해지겠죠. 항상 이 양쪽은 발전이 없어. 보면 늘 똑같아. 여기 가다 보면 오른쪽에 김포외고가 있습니다. 김포외고가 웃긴 게 뭐냐면 저 반대편에서 이제 강화도로 들어가는 길에서 보게 되면요, 학교가 보이고 학교 위에 그 표가 보여요. 뭐라고 써있냐면 김포외고 기본이 바로 선 훌륭한 지도자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본이 바로 선 지도자 이렇게 됐어요. 야, 외고인데 왜 너네가 지도자야? 외국어 열심히 해서 뭐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기본 전제가 우리 외고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지도자로 출발한다. 에라이, 제발 그런 생각 버려. 여러분, 우리는 물에게서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모두에게 이득이 되듯이 물처럼 살아야 하죠. 물론 제 말이 다 맞진 않습니다만 그런 선민의식 좀 버려. 지금 지나갔군요. 아니 안 지나갔네요. 저 김포배고 곧 나옵니다. 다음 거기 신호등 다음에 나오겠죠. 기본이 바로선 지도자가 뭐야. 물론 그 김포외고 세우신 분이 이사장이 엄청 거기 청계천에서 이렇게 철물점 하시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생을 엄청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배움에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은, 후손들은 잘 배워야 되지 않을까 라면서 그 모은 돈으로 이렇게 학교도 세우고 훌륭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거의 학교를 안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이게 배움에 대한 그 갈증이 있었을까. 예. 아무튼 그건 그거고요. 학교 표가 뭐 기본이 바로 선 지도자. 저 같은 사람은 보면 그런 걸 보고 한참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이 바로 선까진 좋아. 근데 너네가 뭔 지도자야? 제발 그런 선민의식을 버립시다. 어릴 때부터 너는 지도자야 그러면 내가 금방을 뜬다고.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모든 것을 물처럼. 누가 내 몸에 색소를 타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이게 물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는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했거든요. 많이 움켜잡고 많이 이루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모래 같은 것 같아. 모든 게 움켜잡으면 흘러나가요. 제 생각입니다. 맞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올해 작년부터는 좀 놓기로 했어요. 뭐를 놓다. 이 사투리인가? 나타? 노타 맞죠? 많이 놓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어차피 우리 모두 다 죽게 돼 있다. 다 죽는 거다. 하지만 자손을 남겼고 이미 제 DNA는 자손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또 되는 거고, 후손 중에 누가 결혼 안 하면 그걸로 끝이겠고. 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GD의 명곡이네요. G드래곤 굿 디자인 같은데. 농담입니다. 농담하니까 생각나네. 옛날 그 친구 얘기, 영화 친구 얘기하면서 했던 그 여자친구 있지 않습니까? 서울 여자친구. 예. 집은 저기 어디야, 보라매 공원 앞이었는데 저녁 때마다 버스 타고 바래다 주고 다시 저는 학교 근처로 신천으로 오고. 그게 지금으로 보면 귀찮아서 못하겠는데 그때는 뭐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귀찮음을 전혀 뭐 인지를 못했어요. 데려다 주고 같이 가는 것도 기쁜 일이고 혼자 타고 와도 기쁜 일이고. 젊다는 거는요 왜 좋냐 하면 열정이 있어. 그 모든 일들이 피곤하지가 않아. 근데 나이가 들면
열정이 있어도 피곤해. 이게 열정은 있는데 피곤한 거야. 그래서 열정이 피곤을 못 이깁니다. 피곤하니까 귀찮은 거야 그냥. 생각났다가도 오늘 저 친구 누구 만나볼까 하다가도 연락하다가도 귀찮아서 그냥 뭐 다음에 보지 뭐. 열정은 젊을 때는 열정이 최고인데 나이가 들면 피곤을 못 이겨. 이거 피곤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그 루틴대로 가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덜 피곤하거든. 근데 지금은 당신은 그럼 지금 뭐 이렇게 찍고 있느냐 나와가지고 드라이브 하면서 이거 피곤하지는 않고 이건 열정도 있고요 재밌습니다. 이게 의무감으로 하면 뭘 막 만들어내야 되겠다, 내가 막 구독자 수를 늘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기 싫죠. 의무감으로 하면 자연스러움도 사라지고. 근데 지금 이 과정이 굉장히 즐거워요. 일요일날 혼자 나왔어, 이렇게 혼자 떠들고 옛 이야기 하고. 그 여자친구 얘기 좀 마저 해야겠네요. 제가 저 아재 개그를 진짜 아재가 아닌 아주 어릴 때부터 했거든요. 그때는 인정을 못 받았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여의도에 가면 미래에셋이라고, 에셋은 증권 아닙니까? 증권, 미래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있었는데 본사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둘이 지나가다가 미래에셋 돼 있길래 그럼 과거엔 둘이야? 이랬다가 지금 같았으면 재밌다 했을 건데 한심하다는 듯이 보더라고요.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해, 좀 하지마 이러더라고요. 참 인정 못 받는 시대를 잘못 태어난. 자, 김포 외고가 곧 나옵니다. 기본이 바로 선 지도자, LA 지도자 말고 기본이 바로 선 훌륭한 학생, 기본이 바로 선. 지도자 말고 딴 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바꾸세요. 기본이 바로 선 지도자가 뭐야. 아무튼 미래에셋. 그 친구가 또 한 번은 제가 늘 같은 옷을 입었는지 제가 하루는 입고 좀 말이 잘 안 나오네. 하루 제 옷을 보더니 이 옷을 되게 좋아하나 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 이거 되게 좋아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뜻이 아니더만. 이 옷 좀 제발 입지 마라, 넌 옷이 없냐, 왜 맨날 이것만 입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랍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입었네. 이 옷 되게 좋아해 이러면서. 그럼 여자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여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돌려서 말하는 거랍니다. 그냥 얘기해. 남자는 멍청하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그냥 이 옷 좀 입지마 했으면 내가 안 입었지. 이 옷 되게 좋아하나 봐 하면 내가 좋다고 하지. 그러면 안 좋다고 하냐? 좋아하는 옷인데. 자주 빨아 입었어요. 냄새 안 나요. 여자들은 이렇게 돌려서 좀 말하지 마. 무슨 교토시 가법이야? 그 있잖아요. 그거 교토시 가법. 충청도 화법인가? 냅둬요. 애는 착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상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경상도하고 전라도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 사이가 좋네 안 좋네 이런 생각 좀 버려 제발. 경계를 나누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아요. 이게 말투에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전라도 후배가, 제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랑한다 표현 제가 좀 그렇지만 좋아하는 후배가 있어요. 친형제 같은 후배가 있습니다. 이 광주 사람이에요. 억양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따 형님 왜 그러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근데 경상도 입장에서 이거 들으면 놀리는 것 같아. 나를 장난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상도는 뭐라카노 뭐라노 지금 뭐라카노 뭐 말을 그러하노 이런단 말이지. 이렇게 쏴 붙이듯이 말을 해요. 그렇다고 정이 없는 건 아니야. 정은 많아. 약간 이렇게 훅훅 하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이 전라도하고 이 호남 쪽은 리듬을 타잖아. 리듬을 어따 씨방 이러면서 이러면서 리듬을 타잖아요. 여유를 가지고 이 리듬을 타는 거야. 그 리듬을 이해해주면 되는데 경상도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 나를 놀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거기서 차이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것도 없이 떠들고 있으니까 밥을 한 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아니 가면서 뭐 더 찍을 수도 있어요. 재밌네요. 이따 봅시다.